세금 혜택은 좋은데 벤처기업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가 않지 않나요? 손해를 보면 어떡하죠? 연봉 얼마 이상이면 절세 효과가 커질까요? 그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될까요? 투자후는 2억에서 5,900만 원 뺀 1억 4,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3,789만 5천 원이 돼서 환급액은 2,43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K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 흔치 않죠. 벤처 투자 분야에 깊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벤처투자진흥원의 정영환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진흥원의 정영환 부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벤처 투자와 정책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 투자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벤처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소득공제 활용법,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수익 구조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조합에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 말씀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서 제공해주는 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환급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너무 막연하고 걱정도 되는 마음인데요. 그래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한 질문까지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부원장님, 벤처 기업을 받는 기업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검색 사이트에서 중소벤처기업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이 되고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벤처 확인 기업 공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을 찾으셔서 벤처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일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3천에서 5천 이하일 경우, 5천 이상일 경우가 다른데요.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요. 3천에서 5천 사이일 때는 70%, 5천 이상일 때는 30%가 소득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이 8,800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하면은 세율이 38.5%가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일 경우에는 41.8%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 5억일 경우는 44%가 됩니다. 그리고 5억에서 10억일 경우는 46.2%가 되고요. 10억 초과일 경우는 49.5%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 원일 경우는 만약에 본인 과세 표준이 3억에서 5억이다 그러면 1,254만 원 정도 돌려받고요. 5천만 원 투자 시에는, 그리고 1억 원 투자 시에는 2,466만 2천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과세 표준에서 2억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6,226만 원이 되고요. 투자 후가 과세 표준이 2억에서 1억 7천 원 줄게 됩니다.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세액이 4,972만 원 줄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환급액은 1,254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천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70%이기 때문에 2천에 70%면 1,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4,400만 원이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과세 표준이 2억일 경우 2억에서 4,400을 뺀 1억 5,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납부세액은 4,386만 8천 원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차액이 1,839만 2천 원이기 때문에 환급을 1,839만 2천 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1억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3천만 원까지 100%, 그다음에 5천만 원 추가금까지는 70%,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30%이기 때문에 5,9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 과세 표준이 2억에서 6,226만 원의 납부세액이라면 투자 후는 2억에서 5,900만 원 뺀 1억 4,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3,789만 5천 원이 돼서
환급액은 2,436만 5천 원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스타로드 K에서 투자를 할 때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주, 두 번째는 상환전 우선주, 세 번째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보통주는 피투자 기업에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전환사채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신주 인수와 구주 인수 중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신주 인수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구주를 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자와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더 추천하시죠? 네, 일단 직접 투자는 이제 개인이 직접 피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조합을 통해서 피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직접 투자 시 주주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 등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조합일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상의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가 직접 피투자 기업과 계약 시 여러 명일 경우 서류 작성 등이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조합 출자 시 조합 간 피투자 기업의 거래로 투자 계약이 간결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 투자는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고 직접 투자는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투자와 조합 투자 중 어떤 것이 나은 것 같으신가요? 이유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도 주식 투자와 전환사채 모두 가능합니까? 네, 모두 가능합니다. 투자 방식에는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모두 가능하고요. 투자 방식에는 보통주, 그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모두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나중에는 어떻게 팔 수가 있나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사채를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이 기업이 상장 이슈가 있다 하면 보통주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금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투자 기간을 3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3년 전에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수가 있나요? 제3자나 다른 조합원에게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나요?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 이상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은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이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인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폐업을 해도 소득공제는 유지가 되고요. 본인이 투자했을 시점에 벤처 인증이 유효하다면 벤처 인증이 소멸됐어도 소득공제는 유효합니다. 벤처기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유지는 가능하다.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직접 투자라면 피투자 기업에 당해년도 투자 확인서를 요청하시고요. 조합이라면 업무집행조합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때 다른 공제랑 중복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교육비, 기부 등 이런 것들도 중복이 될까요? 네, 중복 가능합니다. 대신에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과가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으면 공제감면이 제한되고 최저한세만큼 내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무엇이죠? 최저한세는 조세증가제한법에 명시된 개인이 국민으로서 내야 할 최저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공제받으면 다음 해에도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일회성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3년 동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투자했다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3개년도를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부원장님, 저희는 소득공제인데 세액공제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냐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내용으로는 인적공제, 그다음에 조투법상의 소득공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저희가 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빼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입니다. 세액공제 감면은 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빼준 게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비납부세액을 빼주면 저희가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거는 소득공제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금 혜택은 좋은데 그 벤처기업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가 않지 않나요? 손해를 네. 보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최소 3개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요. 가장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공개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분들이 3년 동안 절세되는 금액이 한 45%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의 소득 공개를 받았으니까 내가 투자한 벤처 회사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 3천만 원의 45%는 소득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55% 정도만 원금 손실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올라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양도세를 내나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게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당 가격을 3,000원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게 3년 이상 투자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이게 주식이 상장을 해서 5,000원에 팔았어요. 차익이 주당 2,000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000원에 대해서 그 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요. 저희 같은 3년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도세를 안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많이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투자자에게 많이 유리한 절세 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봉 얼마 이상이면은 절세 효과가 커질까요? 연봉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이상이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8,800만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고소득일수록 일단 절세 효과가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소득 세율이 24%인데요. 네, 지방세 10% 별도고요. 8,800 초과부터 1억 5천 이하로는 세율이 35%입니다.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38.5%이기 때문에 8,800만 원 이상 때부터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투자를 했는데 조합이 청산이나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만약에 3년 이내에 청산이 되거나 폐업이 된다면 소득공제 대상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하면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나요? 아니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나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투자를 한다면 2026년도 연말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3개년도를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바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마찬가지로 연말에 법인 등기까지 네.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등기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도 투자가 완료됐다면 2026년도에 소득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은 2025년도인데 조합 등기가 2026년 1월 달에 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조합 등기가 이제 2026년도 1월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니고요. 2026년도, 2027년도 두 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28년도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소득공제 기간이 2025, 2026, 2027년도인데요. 2025년도에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2026년도 7년도만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3천만 원 투자를 했을 때 저는 3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싫다. 매년 1,000만 원씩 받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이럴 경우는 조합을 3개를 만들어서 1,000만 원씩 A 조합에 1,000만 원, B 조합에 1,000만 원, C 조합에 1,000만 원 넣고 2025년도 소득공제, 2026년도 소득공제, 2026년도 소득공제 1,000만 원씩 각각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A 조합을 하더라도 A 조합 안에 1번 기업, 2번 기업, 3번 기업에 각각 1,000만 원씩 넣게 되면은 기업별로도 1,000만 원씩 해서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아마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이기 때문에 49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조합의 정보가 오픈되는 순간 이거는 공모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벤처투자진흥원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양한 질문 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혹시 또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후로 아마 한국벤처투자진흥원에 투자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잘 응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정영환 부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벤처 투자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성길과 한국벤처투자진흥원의 부원장님이신 정영환 부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